여러분들 혹시 일제강점기 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일제강점기 아무래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워주신 우리의 독립운동가분들이 아니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엔 그 당시 독립운동가로 활동하셨던 분들의 후손분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그 어려웠던 시절 목숨을 다 바쳐 싸워주신 만큼 국가에서 그 공로를 인정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 않았습니다. 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소한의 예우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도 있죠. 이에 반대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제국에게부터 약탈 정책을 지지하고 옹호하면서 추종한 무리, 즉 친일파들은 흔히 잘 먹고 잘 산다 라는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아니 당시 친일 행위를 하면서 땅도 받고 돈도 받고 권력도 지기도 했다고 하니 그 당시 쌓았던 부가 지금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친일파들이 쌓은 부는 어마어마했다고 하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삼관왕을 달성한 이완용의 재산만 해도 한일 강제 병합 이후 약 100만원, 지금의 가치로 한 살에 보면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고 이걸 또다시 부동산에 투기하면서 약 3천억 원의 재산을 쌓았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 사회에서 친일파들은 싹 다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친일파의 재산이 내려오면서 후손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애초에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너의 그 비밀 아니 그때는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한국에 남은 친일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친일파란 일제강점기에 일제와 야합하여 그들의 침략 약탈 정책을 지지 그리고 옹호하여 추종한 무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친일파 집단은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이 있죠. 먼저 을사오적의 경우 1905년 일본에게 외교권을 팔아버리는 을사늑약을 주도한 사람들로 을사늑약 체결에 전체적인 흐름을 주도했던 이완용, 조선의 경찰권을 일본에게 넘겨버렸던 박재순, 전주이시 왕족이지만 일본으로부터 백작자기를 수여받았었던 이지용, 늑약 체결 이후 의병 진압에 앞장서고 민족의식의 말살을 도모했던 권중현,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던 이근택이 있었죠. 그 다음으로 대한제국에 군대를 해산시켜 국방력을 무력화시켰던 정책인 정미칠조약을 추진했던 정미칠적. 이 정책으로 대한제국은 언론을 장악당하고 같은 민족을 체포하게 되며 군대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완용, 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흥, 이재곤, 임선준 등이 있었죠. 이런 사실만 보게 되더라도 충분히 피가 끓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일 병합조약을 맺으면서 나라를 팔아버린 경술국적이 있었습니다. 경술국적에 포함되는 8명의 친일파 명단은 이완용, 윤덕영, 민병석, 고영희, 박재순, 조중흥, 이병무, 조민이었죠. 아니 이완용은 무슨 친일파 그랜드슬램이야? 어떻게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무래도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 매국 나오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이완용이다 보니 일제강점기 시절 그가 축적한 부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한일 강제 병합 이후 파악된 이완용의 재산은 약 100만원. 이렇게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겠구나 싶지만 지금 돈으로 한 살에 본다면 약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200억 원을 가지고 또 부동산에 투기를 해버리네. 이로 인해 이완용이 당시 확보한 땅은 2234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돈으로 한 살에 보면 약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이완용의 후손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완용이 죽기 전 소유하고 있던 땅을 현금화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결국 이 돈은 이완용의 아들인 이항구에게 상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항구는 이완용의 장남인 이승구가 요절해 독자가 되었던 인물로 젊었을 때부터 술 먹고 노는 등의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하죠. 또 이항구는 아버지 이완용 빨을 받아 일제로부터 자기를 하사받았다고 하는데 물려받은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쩐을 이용해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거두는 사채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축적하고 땅땅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1945년 3월 6일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전에 죽어버리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항구에게는 이병길, 이병주라는 아들들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들은 즉 이완용의 손자라는 건데 이 손자들도 싹 다 작위를 하사받게 됩니다. 먼저 이병길은 1937년 조선의 귀족들로 구성된 동료회의 이사장으로 중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방 헌금을 모아 일제에 갖다 바치는 등의 친일 행위를 이어왔다고 하죠. 하지만 광복 이후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해 체포되었고 한국 전쟁 중 실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병주의 경우에는 일제에게 남작자기를 받은 이후 떵떵거리면서 살다가 이병길과 마찬가지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 송치되면서 죗값을 받나 싶었지만 일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일본 국적을 취득해 종족을 감추었다고 하죠. 이런 어떻게 하나같이 싹 다 이렇게 얄밉냐? 화가 너무 끓어오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여기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이라는 인간은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버립니다. 일단 이완용을 증조 할아버지로 둔 이윤형은 대한사격연맹 사무국장을 역임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윤형은 친일파 후손 중 최초로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한 인물로 유명하거든요. 당연히 친일파의 후손이니까 이 소송은 무조건적으로 패배할 줄 알았지만 1997년 7월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해 광복 이후 국가에게 반환되었던 부가연동 일대의 토지를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됩니다. 이 땅의 값은 당시 시가로 30억 원에 달한다고 하죠. 그래도 법정에서는 승리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질타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윤형은 국가에서 돌려받은 토지를 처분하고 캐나다로 쨘기춘을 시전했습니다. 이렇게 싹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했으니 이제는 이완용의 후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행방을 찾기 힘들어졌다고 하죠. 실제로 여러 방송사에서 이완용의 남은 재산과 후손들을 추적을 해봤으나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해외로 도망간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닌 국내에 남아있는 친일파의 후손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 친일파보다 더한 친일파 후손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시절 국방력을 무력화시켰던 정미칠적 중에는 송병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송병준이라는 친일파를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일단 마인드 자체가 쓰레기인데다가 인간성이라고는 찾아볼
서울서 오는 사람이야. 송병준은 1882년 이모곤란과 1884년 갑신 정변 이후 일본으로 망명을 가게 되거든요. 이후 자발적으로 창씨 개명을 하면서 일본에게 돈이나 땅을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대한 제국 버리고 일본한테 붙어서 헌신할게 라고 하면서 진짜 헌신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일본의 정치인들과 로비하면서 인맥을 쌓고 이후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에게부터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일본 육군은 군사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일본의 멍멍이가 됩니다.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들을 진압해 일본군에 넘기는 등의 만행도 저질렀다고 하죠. 송병준이 죽은 이후 일본의 국가주의 우익 조직인 흑룡회에서 한일 강제합병에 가장 큰 공로를 세운 인물로 선정해 추도식을 진행할 정도였다고 하니 얼마나 일본에 충실했던 친일파였는지 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송병준의 이런 친일 행적은 일제강점기 시절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부평 미국 부대의 토지와 경기도권을 포함해 총 161만 9천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1925년 송병준이 사망하게 되면서 귀족자기와 재산이 송병준의 아들 송정원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송정원은 송병준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관리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다고 하죠. 하지만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게 되면서 송정원은 이봐 이거 조졌네 이거를 직감했고, 이후 자신이 살고 있었던 99칸짜리 대저택과 전답을 급하게 처분하고 서울로 피신했다고 하는데 1948년 반민특위에 체포되면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종원의 아들 송재구, 그러니까 송병준의 손자는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을 나온 뒤 홋카이도에서 조선 먹장을 경영하면서 부를 그냥 막 갖다 쌓고 있었다고 하죠. 송재구가 일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손병준의 후손들이 사회를 드럽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송병준의 손자인 송도노는 해방 이후 건설회사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아니 회사를 운영하면서 머리가 좀 컸는지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송병준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상속받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만 전문적인 토지 브로커들과 결탁하면서 국가로 귀속된 외국노들의 땅 찾기 소송을 주도했고, 특히 200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송도노는 조상들의 얼굴도 모르고 친일파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저주받은 채 살아가는 것은 억울하다 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땅을 돌려주면 좋은 일에 쓰겠다 라고 했다고 했지만, 이때 송도노는 구기질을 상대로 토지 사기 행각 혐의로 구속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 부평 미군 기지가 이전하면 그 땅이 자신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속인 뒤 건설업자 2명과 아파트 부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억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것이었죠. 이후 여러 차례 소송에서 패소를 하자 송도노는 일본으로 도피한 후 송병준이 친일파는 무슨 우리 할아버지는 애국자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친일파 후손들은 대부분 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 최고의 땅 부자라고 불리는 친일파는 따로 있었죠. 그 인물은 바로 약 2,300만 평의 토지를 보유했던 민영희. 민영희는 조선 최고의 땅 부자라고 불리는 만큼 친일파 중 재산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끼 아니 민영희는 어떤 친일 행각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제강점기 당시 신궁 봉경이라는 일본의 종교 단체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 종교 이념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일본과 한반도는 원래 형제 나라였다고 주장합니다. 형제 중에서도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듯 일본은 잘난 형이고 조선은 못난 동생 나라이기 때문에 잘난 형 일본의 말을 따라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민영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조선의 식민화를 위해 앞장서서의 종교를 퍼뜨려버리죠. 결국 민영이가 일제강점기 시절 쌓아올린 재산은 땅, 현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약 1조 2천억 원? 잠깐만 1조 2천억 원 이게 말이 되는 금액인 거야? 그럼 재산 상속도 어마어마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실제로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단 민영이의 부를 바탕으로 그의 아들인 민대식은 재빨리 물려받은 토지를 매각한 뒤 한일은행 총재로 임명, 또 다른 아들 민규식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손자 민명도는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이어받고 증손자 민인기는 희문고등학교 이사장을 역임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민영이는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의 명단과 2007년 대한민국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195인 명단 등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07년 5월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민영희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 그리고 제3자에게 처분한 민영희의 재산까지 싹 다 국가에 귀속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죠. 결국 재산을 몽땅 빼앗기게 된 민영희의 후손들은 2017년 강남 세곡동 땅을 포함한 토지를 돌려달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지만 2020년 최종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남이섬이 민영희 후손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친일 행각 자금으로 남이섬을 구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서울지방지법은 남이섬은 친일 재산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 민영희 후손들이 여전히 땅을 팔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민영희가 가진 땅들이 너무 많다 보니 파악하기도 힘들어 심지어 땅을 국가로 귀속시켜도 이상하게 땅이 계속 나오네. 1945년부터 2022년까지 매각한 땅만 170여 필지에 달한다고 하죠. 아니 친일파는 어떻게 하나부터 열까지 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도저히 납득이 안 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본 친일파 후손들처럼 재산 물려받고 집 꼴리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친일파 시절 많은 재산을 축적했지만 상속되는 과정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애초에 재산 상속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죠. 이로 인해 친일파의 후손들은 싹 다 부자고 잘 살 거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해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